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스펫을 이용한 앰플리파이어 구조 중에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모스펫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앰플리파이어 구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과거 강의 중에 모스펫을 이용해서 처음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고자 하겠다,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모스펫의 세 노드인 드레인, 게이트, 소스에 입력을 어디다 넣고 아웃풋을 어디서 꺼내느냐에 따라서 총 세 가지 구조가 가능했었다고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거기에서 그 중에 딱 하나 소스를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인풋, 아웃풋으로 쓰겠다. 그게 바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였다면 이번에는 게이트를 고정하고 나머지 두 노드를 적절하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쓰겠다라는 앰플리파이어로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우리 배웠던 Possible Amplifier Configuration Using MOSFET 이 슬라이드를 넣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했던 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바로 Common Source Amplifier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두 구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이는데 자, 가운데 있는 건 뭘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인풋 아웃풋으로 쓴 거예요. 요 드레인을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인풋 아웃풋으로 쓴 거.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게이트를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인풋 아웃풋으로 쓴 거. 그래서 각각 고정된 부분을 커먼이라고 하고 그 커먼 부분을 우리가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적절하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연결해서 쓰겠다라는 게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고 게이트를 고정했다면 바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 게이트를 고정해서 도대체 어떻게 앰플리파이어로 쓸 수 있을지 혹시 제가 여기 왜 앰플리파이어로 쓸 수 있을지 했었던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풋을 여러분 여기다 넣어야지 아웃풋을 여기서 재면 그래야 앰플리파이어가 동작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서 앰플리파이어의 목적은 어쨌든 입력이 들어가면 그것에 비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게이트를 고정했다고 치면 소스를 흔들어야 여기 전류가 바뀌어서 드레인으로 채지는 전압이 바뀌는 거지. 아무리 드레인을 여러분 바꿔보세요. 드레인 바꾸면 VGS에 영향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모스펫은 가장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VGS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게이트 혹은 소스 전압이 바뀌어야지만 자기가 흘리고 있는 커런트가 바뀌게 되고요. 모스펫의 아웃풋 커런트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 ID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 ID가 바뀌는 것만큼 아웃에서 채지게 되면 Vout이 바뀌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게이트 전압을 바꿨다면 지금은 뭘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커먼 게이트 구조에서는 바로 요 소스 전압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VGS를 바꾸겠다. 그래도 ID가 바뀌어서 아웃풋 전류가 바뀌어서 아웃풋 전압을 바꿔서 우리가 인풋에 비례하는 인풋에 따라서 바뀌는 아웃풋 전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게 바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예요. 그래서 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있잖아요. 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왜 이거 앰플리파이어로 쓸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인을 바꾸면 VGS가 바뀌고 그러면 아웃풋이 바뀌니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게이트 볼티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게이트 볼티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태까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VGS가 VTH보다 커야 일단 켜지잖아요. 그쵸? 걔보다 커야 되니까 VG가 충분히 커야 돼요. 누구보다? 인보다 충분히 커야 되고 하물며 얼마나 커야 됩니까? VG는 일단 VS보다 커야 되는데 이 차이가 VTH보다도 커야 되고 일반적으로 VTH보다 조금 더 많이 커야지만 VGS-VTH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ID가 나와야 우리가 여기서 ID가 충분히 커야지만 GM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GM은 어떻게 구했는데? GM은 VGS로 ID를 미분해서 구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GM을 확보해야 결국 게인이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VGS-VTH가 충분히 커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소스 대비 VG가 충분히 커야 해 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츄레이션하고 리니언 어느 것 중에 동작해야 돼? 좋아, VGS가 VTH보다 커? 그래, 켜졌단 말이야. 그러면 켜지더라도 똑같은 켜짐이라도 세츄레이션 모드일 수 있고 세츄레이션 리전일 수 있고 리니어 리전일 수 있잖아. 어떤 리전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얘를 아웃풋으로 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웃풋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요 ID가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웃풋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아웃이 바뀐다면 이 ID가 바뀐다면 여러분 GM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전압에는 웬만하면 ID가 안 바뀌고 오직 인풋에 의해서만 ID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웃풋은 그냥 ID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지. V인이 바뀌어서 지금 Vout이 나오려는 이 앰플리파이어 구조에서 얘가 다시 바뀌어서 이 과정에 관여한다면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Vout에는 인디펜던트 하면서 Vin에만 바뀌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해서 VDS에 센시티브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고 싶어. VDS 인센시티브한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도 세츄레이션으로 바이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은 그러면 어떻게 채져야 돼? 아웃풋은 어떻게 하면 볼티지로 채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했던 것처럼 저쪽에다가 드레인 쪽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면 그러면 여기서 아웃이 전류가 전압으로 바뀌어서 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풋으로 전압을 넣고 아웃풋으로 다시 전압을 채는 게 목표라면 저 드레인 쪽에 저항 하나를 연결해 줘야겠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했던 거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4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구체적이지 않게만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여 놓으시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앰플리파이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앰플리파이어라면 개인이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물론 여러분 개인을 보시면서 인풋 레지스턴스 혹은 아웃풋 레지스턴스 혹은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챙겨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커먼 게이트 구조로 인풋 아웃풋을 쓴다면 개인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과정에서 개인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앰프가 되는 과정 역시 소스랑 비슷한데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비슷한데요. 인풋이 VGS를 흔들고요. 제가 이제 이거 소문자로 써도 되겠죠? 그쵸? 혹은 여러분 요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뭘 바꾸는 거예요? 소문자 ID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문자 Vout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과정에서 VGS를 ID로 바꾸는 애는 누구예요? 바로 트랜스 컨덕턴스가 되고, 그리고 ID를 아웃으로 바꾸는 애는 RD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는 굉장히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그 과정이 비슷한데 뭐만 빼면 VG가 아니고 VS를 바꾸는 거라는 것만 빼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게이트 전압을 올려서 혹은 게이트 전압을 바꿔서 우리가 아웃풋 전압을 챌 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인풋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GS가 낮아지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요? Vin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GS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커먼 게이트는 말이에요. 그쵸? 자, 커먼 소스는 어땠는데요? 커먼 소스는 Vin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GS가 증가하는 거였어. 그러면 얘는 ID가 증가하는 거였어. 다시 말해서 얘는 Vout이 감소하는 거였어. 요런 걸 했었죠. 물론 여러분 이 크기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얘는 어때요? 절대적인 값은 감소하는 거예요. 즉 얘가 플러스 20mV가 걸리면 얘는 마이너스 100mV가 걸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커먼 게이트는 어때요? 자, 여기서 이미 반대잖아요. 즉 제가 Vin을 20mV를 올리면은 VGS는 여러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mV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ID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서 그리고 Vout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20mV, 즉 Vin이 플러스 20mV가 걸렸다고 하면 얘가 여기서 플러스 100mV가 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mV 대비 100mV가 나왔네요. 즉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게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포지티브한 게인이 나오게 돼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 식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V는 여러분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VGS랑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그냥 그대로 GM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요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GMRD로 그냥 깔끔하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부분 IDS분의 Vout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델타 IDS분의 델타 Vout 요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D가 돼요. 그쵸? 회로를 해석해보면 그렇죠. 제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서 RD 부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RD 부분 요렇게 그리고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커먼 게이트 와서 자, 요렇게 생겼고 일로 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얘가 충분한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바이어스를 제가 빵빵하게 픽스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ID가 바뀌게 돼서 ID가 커지게 되면요. ID가 오히려 커지게 되면 Vout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D분의 Vout은 근데 그 비율이 뭘로 정해져요? RD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A가 1.1로 바뀌었어요. 1.1mA로 바뀌었다면 Vout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감소하는 거죠. 왜? Vout은 뭐니까? VDD에서 이쪽을 VDD라고 하면 마이너스 ID, RD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사실은 마이너스 RD예요. 요게 마이너스 RD잖아요. 마이너스 RD잖아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RD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RD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RD랑 요 마이너스랑 삭제가 되면서 요 부분이 실제로 피오하게 GM이기 때문에 GMRD로 나오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GMRD 나오는 거 사실은 부호만 다른 거 되게 이게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죠? 놀라운 게 아니죠? 왜 노 서프라이즈예요? GMRD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게인이랑 오직 부호만 다른 거 왜?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넣어준 거를 그대로 소스로 바꿨기 때문에 부호만 다른 거지. 그거 그냥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게인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인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바이어스 커런트를 충분히 확보해줘야 돼. 그러면 ID를 올려야겠네. 자, ID를 올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ID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게이트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할 때 게이트 전압 올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실 세츄레이션에서 계속 동작해야 되는데 이걸 깨버릴 위험이 있어요. 요게 위험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위험성, 요게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는 거예요. 게인을 확보하려면 점점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RD를 키워도 되잖아요. RD를 키우면 왜? 자, 요 GM 부분 말고 요 부분을 키워도 되잖아. 근데 RD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VDS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D를 키우면 VDS가 낮아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RD를 키워서 게인을 키우는 방법, ID를 키워서 게인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진다. 걔를 여러분 조금 어렵고 복잡할 말로 볼티지 헤드룸이 필요한데 그 볼티지 헤드룸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헤드룸이에요? 자,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전압이 충분히 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낮아질 위험이 있고 여기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면 요 사이의 룸이 작아진다. 그래서 얘를 볼티지 헤드룸이라고 부르고 제 사이의 전압이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우리가 이 모스펫을 계속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게인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처럼 그대로 있다.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네 번째 뷰레 보시면 이거 당연히 GMRD 나오는 거 노 서프라이즈라고 제가 이미 설명했는데 근데 우리 개인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전부는 아니고 반드시 뭘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앰플리파이어는 중간에 다른 서킷의 아웃풋을 물어서 내가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입력을 출력으로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다른 서킷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 앰플리파이어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Rin 출력 그리고 Rout 그래서 앞쪽에 있는 출력을 잘 받아오는 능력과 내가 만든 출력을 다른 서킷의 입력, 뒤쪽에 입력으로 잘 전달하는 능력을 있어야지만 내가 내부에서 혼자 있을 때 인풋하고 아웃풋의 비율이 높으면 뭐해? 밖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밖에 있는 걸 잘 받아오지 못하면 말짱 꽝인데 그래서 내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를 대변하는 개인 외에도 Rin과 Rout을 중요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얘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Rin하고 Rout도 개인 못지않게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GMRD에서 개인은 일단 요걸로 구했으니까 추후에 Rin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여기 그 CG 스테이지라는 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고요. ID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런 조건이라면 자, 이거 다 여러분 그 모스펫의 파라미터인 거죠. 그쵸? 요렇게 되고 VDD가 1.8V라면 우리 맥시멈 얼로워블 RD를 구해라.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맥시멈 볼티지 게인을 구해라. 그리고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은 0으로 놔라. 자, 여러분 일단은 왜 맥시멈 얼로워블이에요? 왜 맥시멈 얼로워블이에요? 혹시 미니멈일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가장 최대값 RD가 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소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 왜 그러냐면 RD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RD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RD가 높으면
RD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VDD에서 여기 RD가 높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사이의 전압이 크게 다운이 돼요. 언제? 바이어스 조건에서. 그쵸? 자, 그러면 모스펫 입장에서는 VD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VD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면 어느 위험이 커져요? 세츄레이션 리전을 벗어날 볼티지 헤드름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면 VDS가 작아지는 거니까 VGS-VTH 요거 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일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예.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RD가 크더라도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VDS-VTH가 반드시 VGS-VTH가 VDS보다는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얘를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계속 동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시멈 얼로어블 RD를 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VDD 마이너스 ID RD가 뭐보다는 크면 돼요. 얘가 VT인데, 그쵸? 얘가 VT인데 얘가 VD고요. 얘가 VT고요. 얘가 VT인데 얘가 뭐보다 크면 돼요? 얘가 뭐보다 크면 돼요? VG 빼기 VTH보다 크면 되죠. 교수님 S 어디 갔어요? S는 여기서 양쪽에서 그냥 똑같이 다 없애도 되는 거죠. 왜냐면 VD가 뭔데? VD-VS고 VG가 뭔데? VG 빼기 VS니까 제가 일단 요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기 위한 어떤 크라이테리어로 잘 동작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 DC 레벨 제로라는 게 여기 무슨 뜻이냐면 여기로 인풋이 1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DC 레벨이 0V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VS가 라지 시그널에서 0V라는 거고 그 0V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로폰 시그널인 인풋이 이렇게 0V를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소스 전압은 0V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VDS가 결국 VD구나, VGS가 결국 VG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VS가 0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0.5mA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요 조건 요거를 제가 최대한 써볼게요. 1.8 빼기 ID 0.5 곱하기 RD. 요게 얼마? 요게 VGS-VTH보단 커야 된대. 그래서 VGS 빼기 0.5보다는 커야 된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여기 0.5는 뭡니까? 커런트인데요. 커런트는 미리로 썼고요. 커런트는 미리로 썼기 때문에 RD는 K로 쓴 거예요. 그래야 요거가 단위가 이 볼티지랑 맞는 거죠. 자, 여러분 뭐예요? ID는 이 상황에서 ID는 0.5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식이 뭐예요? 얘가 세츄레이션 커런트잖아. 그쵸?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M 뮤 COX L분의 W VGS 빼기 VTH의 제곱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VGS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0.5라는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뮤 얼마? 0.1 mA 이렇게 바꿀게요. 바꾸는 이유는 L분의 W 0 미리로 쓰려고. L분의 W는 50 그리고 VGS-VTH는 그냥 볼티지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볼티지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이라고 쓰고 요 단위를 나눠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게 얼마여야 돼요? 0.5mA니까 0.5mA인데 2분의 1을 제가 곱해서 써주면 1mA가 되는 거고 1mA 안 쓰고 얘를 지우셔도 상관없는 거죠. mA 양쪽에 약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1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0.1만 남길 건데 여기 또 50 있잖아요. 하필.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죠. 5. 자, 그러면 이게 5분의 1 VGS 빼기 VTH의 제곱이 얼마예요? 이게 5분의 1이에요. 0.2예요. 자, 그럼 VGS 빼기 VTH는 루트 0.2죠.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스무스 하시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RD값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 1.8 빼기 0.5 곱하기 RD가 뭐보다는 커야 돼? VGS-VTH 요거보다는 커야 돼. 이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야. 여러분 산수잖아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얘가 0.45 뭐 0.45 이 정도 넣어갖고 구하시면 RD가 대략 2.71이고 여러분 K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1K일 때 여러분 RD가 최대일 때 게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ID가 일정하잖아요. 0.5mA로 계속 일정하다고 하면. 그쵸? 그러면 제가 VGS
VGS가 뭐 얼마 값으로 있을 텐데 그 일정하다고 하고 제가 RD만 계속 올린 거니까 개인은 계속 RD가 올라가니까 계속 GMRD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GM만 구해주시면 그때 GMRD 구해주시면 되죠. 자, GMR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거 그냥 요 2분의 1까지 해서 얘를 GS로 편미분해 주시면 되는 게 GM이었죠. 그래서 GM은 어떻게 되는데 μn COX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0.45 넣고 50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이거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죠. 이 아이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디 하면 요거에다가 그냥 2만 없어지는 거죠. 걔를 뭘로 그냥 나누셔도 돼요. VGS 빼기 VTH 요걸로 나눠주셔도 되죠. 그쵸? 아이디가 얼만데? 우리 아이디를 얼마로 알고 있는데 1mAh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1mA인데 VGS-VTH 0.2잖아. 그쵸? 스퀘어 루트 0.2잖아. 얘가 아까 제가 구해보니까 0.4 뭐 한 0.447 요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그때 개인을 구하면 GM은 얼마? GM은 0.45 저거니까 저거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딱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나누기 0.45 하면은 2.23 정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2.71 곱하면 제가 지금 계산기를 여러분이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대략 2.23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요거 두 개 곱해주면 2.23 mV 요거 뭐였어요? 미리암페어 퍼 볼티지죠. 미리암페어 퍼 볼티지가 되고 요거 곱하면은 6.05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맥시멈 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그래서 AV는 볼티지 게인 AV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V를 여기 이제 밑에로 그래서 첨자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0V가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볼티지 게인이 한 6 정도 맥시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B 이거 0.45 아까 스퀘어 루트 2 이거죠. 스퀘어 0.2 요게 되는 거고 VB는 여러분 여기가 바이어스가 이렇게 돼야지 0.45가 되더라. 왜냐면 VGS-VTH가 0.45가 되려면 여기가 0.5니까요. 얘가 0.95쯤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앰플리파이어, 여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 더 노티서블한 디퍼런스는 뭐냐면 여러분 GMRD가 GMRD로 바뀌었다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오케이 알겠어. 근데 가장 노티서블한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제가 인풋이 들어가는 쪽이 커런트 패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인풋이 어쨌든 전압이 걸리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줄줄 새는 아주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그런 패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류가 줄줄 새는이라고 말했잖아요. 전류가 줄줄 샌다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제가 약간 무의식 중에 그 진심이 나온 거죠. 저렇게 인풋단에서 전류가 줄줄 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상당한 민폐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약간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인풋 쪽이 게이트 쪽이었기 때문에 V인이 제가 여기 V인 쪽으로 이렇게 이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나요? 이상적으로는 없죠. 왜? 여러분 모스펫 구조 보시면 여기 옥사이드로 꽉 막혀 있잖아요. 옥사이드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쟤는 실질적으로 인풋 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외부에서 어떤 인풋을 V인을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이쪽으로 제가 얘가 연결된지도 모르는 쪽으로 그냥 전압을 몰래 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는 걸 티내는 건 뭔데? 내가 전류를 이렇게 나 전류 좀 가져간다 하는 게 바로 연결을 하는 걸 티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류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연결된지도 몰라요. 볼티지만 이렇게 쓱 보고 그 볼티지를 그대로 가져가요. 이 앞쪽 서킷에서 제가 어느 노드에 연결이 되면. 근데 얘는 뭐예요? 연결되는 순간 이 앞쪽 회로에 쿵 하고 영향을 주죠. 왜? 나 전류 좀 가져갈게. 그것도 어떤 전류예요? 이 IDS 커런트, 메인 커런트. 소스 드레인 사이 커런트. 전류가 엄청나게 볼티지에 센시티브하게 흐를 수 있는 커런트. 예. 그 패스가 있어가지고 얘는 전류가 상당히 내가 요 인풋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전류가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변하는 즉 R인이 굉장히 작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전부냐? 아니죠. 개인 말고도 우리 뭘 아셔야 된다고요? 뭘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인풋 레지스턴스, 아웃풋 임피던스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Rin이 무한대여서 우리 사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Rin을 고려하지도 않고 볼티지를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었던 애라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인풋을 가져오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기껏해서 인풋을 여기서 만들었는데 연결되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인풋 만들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이걸로 설명할까요? 자 요 앞단에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서킷이 어떤 전압을 만들라고 치면은 얘가 막 이 서킷 여기 V 아웃을 만드는데 막 관여하는 거예요. 전류를 막 부어가지고. 그럼 얘 아웃이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얘 혼자 만들 때보다 잘 안 만들어지죠. 그쵸? 전류 패스가 패스 에딩이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일단 예상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Rin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했던 것처럼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서도 스몰 시그널 모델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게인 구하는 거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티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회로로 여러분이 KVA, KCL 쓰셔가지고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V인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GM V인 인정하시죠? 그쵸? 왜? V는 뭐니까? 마이너스 V1이니까. 이거 맞죠? 여기 0에서 요거 빼면 V인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관계식 나오고 자 그러면 V인분의 Vout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욜로 Vout은 사실 지금 내가 표현해 보니까 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GM V1 RD가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고 내가 그걸 V인으로 나눠주는 건데 아 알고 보니 V1이 마이너스 V인이라 해. 그러면 GM RD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게인 구해라 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R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인을 여러분 구해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IX 부어주시면 되죠. 혹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VX 연결해주시면 되죠.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편한 걸로 여러분이 R인을 퀀티파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VX를 걸어서 IX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 IX를 걸어서 VX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든 하든 뭐가 나오는 거예요? RX는 IX분의 VX 비율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근데 1번, 2번이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R인, Rout 한번 보겠습니다. 자, R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VX를 저쪽에다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몰 시그널로 해서 구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V1이 결국은 마이너스 VX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M VX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X가 GM VX로 돼요. 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GM VX로 바뀌는 거니까. 그쵸? 얘가 이 전류 IX랑 요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마치 위로 GM VX가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IX가 이꼬르 GM V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X 끝났죠. R인 어떻게 구합니까? IX분의 VX 구하는 거니까 1 GM.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작은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인이 작기 때문에 어때요? 앞쪽에 회로 만드는 거 진짜 적극적으로 민폐를 끼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 모스펫 그냥 살아있어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저항, 이거 모스펫이야. 요거 M모스펫인데 저렇게 들여다보는 저항이 1 GM인 거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 내가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D야. 일로 흐르는 전류 ID야. 그럼 여기 VX라고 하면 VX 말고 딴 걸로 쓰죠. VX는 있으니까. 여기 VGS는 어떻게 돼요? VGS 관계식 어떻게 돼요? 이거 한 방에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랑 요거 관계식은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예요? GM VGS가 ID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VGS는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러분 바로 요 ID가 주어졌다면 바로 ID를 GM으로 나누셔서 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요게 바로 딱 튀어나와야 된다. 내가 여기 전류 변화가 생길 때 여기 전압 변화가 얼마나 생겼길래 전류 변화가 생긴 거야?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스펫을 그냥 보셔도 스몰 시그널 없이도 내가 여기 VX를 흔들었어요. 혹은 내가 여기 IX를 이렇게 들이부었어. 그러면 여기 VX가 얼만큼 변해? 라는 거를 보려면 커먼 게이트 입장에서는 여러분 게이트를 바이어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꽉 잡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면 여기 추가적인 패스가 없이 이쪽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추가적인 저항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쪽 패스로는 요거 두 개 전압에 의해서만 요 전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IX를 부었다면 IX가 마이너스 ID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ID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VGS인데 걔랑은 ID를 여러분 GM으로 나눈 거라고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얘가 IX를 GM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GM분의 1이 결국 RX가 된다. 이렇게 들여다본 건 GM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요 ID랑 요 ID가 주어졌을 때 요 VGS, 그리고 요 VGS가 주어졌을 때 ID,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GM으로 릴레이션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GM분의 1로 여러분이 Rin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작다는 거, 민폐라는 거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 이 저항은 여러분 다른 작지만 유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GM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ID가 컨트롤할 수 있죠. 여러분 ID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바이어스 서킷을 통해서 우리가 ID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RD라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뭐 VG를 바이어스를 한다든지, 사실 이거는 이펙트가 되게 미니멈 하고요. VG를 한다든지 L분의 W, 서킷 디자이너 입장에서 L분의 W를 정한다든지 해서 ID를 정할 수 있고요. 그럼 ID가 정해지면 GM이 정해지니까 여러분 Rin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사실은 다른 분야인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어떤 특정 임피던스로 인풋을 받아야 가장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주파수 영역에서 정보를 가장 잃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Rin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Rin을 어드저스터블 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티지를 받을 때 Rin이 굉장히 작다는 거 유념해 놓으시고, 커먼 게이트랑 커먼 소스랑 GMRD로 볼티지 게인이 절대값은 똑같으나 Rin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Rout은 어떻게 구해요? Rout은 여러분 여기 볼티지에서 여기 인풋을 뭘로 넣어야 돼요? 0으로 넣고 구하셔야 되죠. 자, Rout 구할 때는 V인을 0으로 잡고 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그럼 이 패스 무시 가능하죠. 무시 가능. 자, 그러면 얘는 RD가 곧 뭐예요? IX는 VX 되는 거죠. 그래서 Rout은 그대로 RD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구조에서는, 즉 제가 여기다가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여기 V 바이어스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자주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V인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내가 Vout을 채간다 라고 하면,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게인은 어떻게 돼요? 게인은 GMRD네. 자, 요게 게인이네. 그쵸? 볼티지 게인은 요렇게 되네. 자, Rin, 인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1/GM이네. 자, 그리고 Rout은 어떻게 돼? RD네.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도 없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쓰시면서 이게 어떻게 구해졌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그렇게 구했었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Rin이 굉장히 작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소스 쪽에 요렇게 만든 거는 뭐예요? 어떤 서킷이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 테르미넌 등가 에러로. 그래서 스몰 시그널, 여러분 교수님 모스펫 있으면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테르미넌 이퀴벌런트 서킷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테르미넌 이퀴벌런트 서킷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전부 다 리니어일 때, 즉 RLC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볼티지를 2배 넣든 1배 넣든 볼티지를 어떤 값을 넣든 R은 계속 EK 이렇게 그냥 우직하게 계속 값을 유지하는 어떤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을 때나 테르미넌 이퀴벌런트 써서 가지고 리니어 서킷이나 우리가 이퀴벌런트 서킷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듀스 하려면은 우리가 모스펫은 넌리니어한 아주 대표주자인데, 왜 대표주자예요? 내가 볼티지를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커런트가 요거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 빼기 VTH에 비례하니까 요거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구한 거 3 넣었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게 3 넣었을 때 나옵니까? 아니죠. 얘는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테르미넌 이퀴벌런트 서킷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써요. 일반적으로 못 쓰지만 언제는 쓸 수 있어요?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쓸 수 있어요. 스몰 시그널 레벨로 볼티지가 굉장히 작게 변할 때, 모든 커런트나 볼티지가 굉장히 작게 변해서 제가 GM을 픽스 값으로 정할 수 있을 때, ID가 변하는 그 특정 구간에서는 ID가 변하는 게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할 때, VGS에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할 때, 즉 모스펫 하나를 커런트 소스나 GMRD 같은 GMVGS 같은 리니어한 커런트 소스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테르미넌 이퀴벌런트 서킷 적용할 수 있고, 애니 앞단 서킷도 다 전부 다 뭐예요? 테르미넌 이퀴벌런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앞단 서킷에서는 Rout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자는 거죠. Rin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저게 있어서 저걸 포함한 볼티지 게인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계적으로 요렇게 구하실 수 있죠. 요거 분의 요거 GMRD가 되겠네. 왜냐면 너 그거 없을 때 앞에 뭐 달리거나 뒤에 뭐 달리지 않을 때 볼티지 게인이 요거고 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이건데 지금 앞단에 뭐 달렸을 때는 인풋 레지스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율만큼 가져오게 되잖아. 그러면 요거 구하시면 요게 답이죠. 근데 R인이 얼마였는데 아까 R인 얼마인지 구했잖아요. 그쵸? 1 over G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1 over GM 넣으면은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은 RD를 위에는 RD가 올라가고요. 1 over GM 더하기 RS 된 거. 볼티지 게인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왜? 왜냐면 여러분 앞단에서 요게 생각보다 V인이 100% 물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거 계속 했습니다. 자, 그쵸?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구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제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R out 더하기 R인 요만큼만 딜이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것만큼만 반영이 된다, 볼티지가. 그래서 우리가 GM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GM분의 1 더하기 RS분의 RD로 게인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요거 스몰 시그널 모델 구하셔서, 그래서 그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일로 들여다보는 저항 얼마예요? 자, 일로 들여다보는 저항 1 over GM이니까 여기서 그냥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RS 더하기 GM분의 1분의 GM만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볼티지 게인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걸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nyway 어떻게 구하셔든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저항 이걸 때 이렇게 멀티플 스테이지로 나누셔갖고 볼티지 게인이 이렇게 정해지겠네. 볼티지가 이만큼만 트랜스퍼 되겠네. 이 레이시오로 볼티지가 들어가겠네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요만큼 다운되는 거죠. 이펙티브하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R 아웃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만약에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커먼 게이트에서 고려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고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R 아웃 안에서는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있을 때 R 아웃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재면 되죠. 근데 RD가 있는 건 명확하니까 RD랑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저항이 얼마가 있을 텐데 걔를 패러럴하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걔를 패러럴하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X를 구해서 RD랑 패러럴하게 연결한 게 R 아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RD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날뛰어도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안 바뀌니까. 왜요? 일로 전류가 안 바뀌면 그럼 저항이 뭔데요? 저항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왜? RX는 뭘로 구한다 그랬어요? 들여다보는 IX는 뭘로 구한다 그랬어요? 들여다보는 RX는 I분의 VX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이걸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구할 건데 제가 아무리 VX를 바꿔도 IX가 바뀌지 않으면 얘는 0인 거죠. 그러니까 RX가 무한대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으시면 그냥 RD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이제 IX를 혹은 여기다가 제가 VX를 막 흔들면 이제 더 이상 일로 흘러들은 전류가 바뀌게 되겠죠? 그쵸? 요 패스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RS가 있고 여기 RO가 있을 때 Rout이 어떻게 되느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IX를 한번 부어볼게요. VX 거는 거 말고. 여러분 VX 걸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IX를 부으면 자, 전압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X는 그냥 내가 넣고요. 요 위에 생기는 VX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통해서 요거를 IX 텀으로 나타내면 내가 Rout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X를 넣습니다. VX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IX 요렇게 요만큼 전압이 증가하는 게 있고, 이거에다가 또 여기서 더해가지고 여기 전압이 잡히겠죠? 자, 여기 전압을 구하셔도 되고, 여기 전압을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IX, RS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 위쪽으로,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쪽으로 GMV1인데, 원래는 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면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V1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 이 위쪽으로 IX, RS라고 써도 괜찮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GM V1인데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V1
있어가지고 GMV1인데 제가 이거를 위쪽 방향으로 GMIX, RX라고 지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IX를 넣은 상황에서는. 그쵸? 그럼 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럼 IX가 일로도 이만큼 흘러 들어가고, 일로도 이만큼 흘러 들어가니까. IX가 몇 배나 뻥튀기 돼서 GM 곱하기 RS나 뻥튀기 돼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X는 어떻게 돼요?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인데 이 전압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 IX, RS 더하기 얼마입니까? 자, 이거 지우고 계속 써보겠습니다. R호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GM, RS, IX 더하기 IX인 거예요. 그래서 IX가 그냥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 뻥튀기 된 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를 너 지금 VGS 건드렸어. 이 모스펫 내부에서 가장 센시티브한 VGS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전류가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압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IX 다 약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RS 더하기 RO, GMRS 더하기 RO.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IX를 쫙 들이부었더니 전압이 확 커지는 거예요. IX 조금만 넣었더니 전압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확 커지는 거예요. 저항이 그만큼 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저쪽 VGS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R아웃은 저렇게 구해진다. 라고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길 내가 건드렸구나. 그래서 여기 전압이 확 증가하는구나. 즉 R아웃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13. 자, 뭐예요? 여기 보이는 서킷 있잖아요. 쟤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맞습니까? 이쪽으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인풋이 들어가서 여기 걸리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맞네. 맞는데 이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쟤는 왜 달아놨을까요? 왜 달아놨을까요? 왜 달아놨냐면 사실은 뭐 여러분 뭐 여기 전압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걸 거예요 아마. 예, 여기 전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추정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다는 거는 여기 전압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다이오드 커넥티드예요? 혹시 그거 질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이오드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요게 다이오드잖아요. 여러분 모스펫을 게이트랑 드레인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게이트랑 드레인 묶으면은 이게 이 양 두 노드로 바뀌는 거죠. 여기 마치 두 노드가 있었던 것처럼.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VD보다 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D보다 크면 전류를 흘리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VD보다 작으면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H보다 크면 그럼 전류가 흐르고 쭉쭉 흐르고 VTH보다 작으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이오드처럼 동작해요. 실제로 여러분 다이오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내가 다이오드 공정이 따로 없으면 모스펫의 게이트랑 드레인을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다이오드 커넥션이라고 저걸 불러요. 그래서 저기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M2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볼티지 사실은 여러분이 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V인이 걸면 Vout. 요거는 볼티지 게인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멀티플 스테이지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스테이지로 일단 여기서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자, V인에다가 뭘 곱해야 V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냐면 RS에다가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을 RX라고 하면 R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요 밑에 거 없었으면 RX가 위로 보이는 GM, 1/2 GM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지금은 RX가 위로 보이는 1/2 GM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보이는 이 부분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볼티지 게인은 여러분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 없을 때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1/2 GM 1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밑으로는 1/2 GM 2가 보여요. 왜요? 또 왜? 자, 여러분 요거 스몰 시그널 모델 그리셔서 VX, IX 해서 RX 구하셔서 해도 되는데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걸어주는 전압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쵸? 제가 여기 VX 사실은 왜 교수님 애초부터 VGS, IDS라고 쓰니까 당연히 GM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IX, VX인데 이 VX가 곧 뭐예요? VGS고 IX가 곧 뭐예요? IDS잖아요. 이 게이트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가니까.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뭔데? GM이잖아. 앞에서 했잖아. VGS나 IDS는 서로 GM으로 릴레이션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IX분의 VGS는 그냥 안 봐도 GM 2분의 1이지. 그쵸? 그래서 RX2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GM 1분의 1 더하기 1/2 GM2 패럴럴 넣고 그 다음에 뭐야? RS 그 다음에 1/2 GM1 1/2 GM2
요거에 V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볼티지 게인은 요거를 GMRD로 곱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게 볼티지 게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걸 좀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요. 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데 정리한 건 책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결과만 써드리면 1 over GM1 더하기 GM2 여기 RS 그리고 GM1 RD. 그래서 원래는 뭐였어요?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 이런 애들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긴 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RX 지금 이 다이어드 커넥티드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지금 V인을 바꿨는데 V인을 바꿔서 원래 그냥 내가 사실은 요거 V인을 바뀌어서 RS가 있어갖고 요 VX가 사실은 바뀔 건데 VX 바뀔 때 나도 전류를 부을래 전류 부는 패스가 좀 잘못됐죠. 나도 전류를 부을래 이런 패스 에딩이 있어갖고 그게 바로 1 over GM1이랑 1 over GM2로 엄청나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가서 X의 전압 변화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패럴럴 패스가 여러 개 있고 거기 연결된 저항이 작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압이 굉장히 조금밖에 못 변한다고. 자, 그래서 그게 볼티지 게인으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러분 앞에서 식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한 과정을 떠올리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떠올리면서 보면은 그게 IX, RS가 있었고 그 다음에 GM, RS, IX 요거랑 더하기 IX가 RO에 곱해져서 요거를 IX로 나눴었네. 그쵸? 그래서 이거 IX 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거는 언제예요? RS만 달렸을 때죠. 밑에 앞에 썼잖아요. 요거 그쵸? 이건데 RS가 대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RS가 아니고 여기 인풋 0으로 했을 때 인풋 레지스턴스 제되니까 RS가 아니고 뭐죠? RS 패럴럴 누구예요? 1 over GM2 요걸 대신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얘는 GM1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저거 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Rout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도 당연히 바이어스 해야 되죠. 어떻게 바이어스 해야 됩니까? 여기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고 VTH보다도 커야 된다. 그래서 VB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근데 VB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뭐가 위험해지죠? 볼티지 헤드룸 이슈가 생기는 거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죠. RD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게인. 자, 그러면 여기서 인풋을 1로 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캡이 달려야 되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이 노드 여기 제가 R3를 쓴 이유는 제가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여기랑 여기 전압 차이를 여기랑 여기 전압을 정해가지고 VGS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G 따로 정하고 VS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디제네이션 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얘가 R1, R2가 막 바뀌어서 VGS가 바뀌어도 내가 원하는 값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여기도 R3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렸죠. 바이어스 스테빌리티가 있어갖고 디젠을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 0.2면 0.2로 잡힐 텐데 인풋 볼티지 어떻게 넣어요?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커플링 캐패시턴스 넣어야 된다. 이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7.14 볼까요? 야, 커먼 게이트 있어. 자, 저거 있는데 저렇게 되도록 우리가 바이어스건 뭐건 다 해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없는 게 맞죠. GM은 계속 내가 바뀔 건데. 그래서 제가 왜냐면 ID를 바꿀 거니까요. 파워 버짓이 2mW고 이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VGS 뭐 이런 거 해갖고 구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Vin, Vout 왜냐면 이렇게 GM이 여러분 결정돼 있으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요 R1, R2 디바이더 쪽에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들어가도록 해봐라. 그래서 이쪽으로 10마이크로암페어니까 파워 버짓이 2mW면요. 1.11mA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이거 잠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래서 2 나누기 1.8 그러면 1.11 쓸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10마이크로 얘한테 주라는 거죠. 요 부분만. 그래서 이거 가져가. 하고 나머지 1.1mA가 이쪽으로 흘리게 될 거예요. 그게 파워 버짓에 쓰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R3가 얼마랬어요? 500ohm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500ohm이니까 여기는
0.55V가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1로 1.1mA가 흐를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줄 좀 추가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뒤로 좀 보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00옴이고 여기 0.55V가 정해졌어요. 자, 그리고 RS가 0이래요. 웬일? 자, 그래서 RS 0이고 그때 볼티지 게인이 5가 되도록 만들려면요. 여러분 RS가 0이면 여기 V인이 그냥 100% 들어가는 거죠. 쇼트 입장에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C1은 쇼트잖아요. 그쵸?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쇼트니까 여기 V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0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거 R인 여기 R인 구해가지고 RS 더하기 R인분의 R인 해갖고 그것까지 고려한 게 볼티지 게인으로 5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0이니까 여기 V인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GMRD가 그냥 5가 되도록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똑같아요. 1.1mA가 얼마야? 2분의 1 μNCOX 그래서 0.1 그냥 갖다 씁니다. L분의 W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H 그래서 VGS 빼기 VTH 제곱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는 넘기고 0.1로 썼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도 없애도 되는 거죠. 이게 왜 없어지는지는 앞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2.2로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1.1mA로 바이어스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GMRD는 5 요것도 써볼게요. GM은 어떻게 되는데 0.1 L분의 W VGS-VTH 얘가 GM이잖아요. 왜? 2분의 1 이거에다가 미분한 게 요거니까 여기다가 RD를 곱할 거예요. 자, 요거 RD 아직 모르죠. RD도 여러분이 디자인해야 되는 디자인 파라미터니까 얘가 5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변변 나눠주시면 RD분의 VGS-VTH가 여러분 왜냐면 이거 변변 나눌 생각 왜 했어요? 너무 공통 부분이 많잖아요. 5분의 2.2 그래서 0.44 위아래 2 곱하면 그쵸? 자, 그러면 VGS 빼기 VTH를 0.44 RD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GMRD는 5 그리고 ID가 1.1mA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RD를 1K로 한번 해볼게요. 자, 1K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VGS-VTH가 0.44니까 VGS 빼기 0.5가 0.44가 돼서 VGS가 얼마여야 돼요? VGS가 0.94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VG가 얼마예요? VG가 0.94 더하기 VX이기 때문에 VX는 0.55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1.49 여러분 이거 딱 봐도 각이 망필이죠. 여기 1.49V라고요? 그럼 어때요? 여기 이게 RD가 여기 1.8에서 VD가 얼만데? VT 얼마예요? 1.8에서 RD 1.1 RD 뺀 거잖아요. RD가 1K로 지금 나왔는데 그럼 얘 얼마예요? 1.8 빼면 0.7? 오 마이 갓. 그러면 여기서 VG 빼기 VTH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VG 빼기 VTH는 VT랑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세츄레이션인지 확인하려는 거죠. 빼면 어떻게 돼요? 딱 봐도 안 되지. 어림도 없지. 그쵸? 그럼 어때요? 이거 안 돼요. 요게 애초에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여러분이 서킷 디자이너가 이제 방향을 좀 정하셔야죠. 제가 RD를 크게 해서 얘가 낮게 했으니 죄송합니다. 얘를 좀 높이겠습니다.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RD를 콱 죽여버리세요. 편한 값으로 0.55K. 0.5K 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제가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0.22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0.5K 넣으면 0.22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VGS가 얼마 되는 거예요? VGS는 여기다가 VGS 이거 0.2에다가 0.5를 더하면 0.72가 되는 거죠. 그쵸? 0.7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VG는 어떻게 돼요? 0.72 더하기 0.55니까 1.27V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1.27V니까 VD는 어떻게 돼요? VD는 1.1을 빼는 거니까 여기 0.5K니까 0.55를 빼면 1.25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죠. 여기서 VTH 빼면은 얼마예요? 0.5니까 0.77V니까 아주 볼티지 헤드룸이 많이 넉넉한 거죠. 그쵸? 얘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0.5K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0.5K면 RD는 0.5K로 가면 여러분 다 되죠? VG가 얼마였어요? 1.27. 그러면 R1하고 R2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 요건 제가 안 할게요. 그냥 하시면 되죠. 1.8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2가 얼마여야 돼요? 요게 1.2가 되도록 1.27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R1 더하기 R2 제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1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를 저쪽에 쓰라 그랬으니까 1.8
요거를 10마이크로 하셔서 R1하고 R2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R1하고 R2가 예를 들면 180K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합쳐가지고. 그래서 R1, R2에 대한 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80K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R2 바로 나오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한 거죠. 그러면 L분의 W까지 해주셔야지 참. L분의 W는 어떻게 돼요? 요게 얼마였어? VGS-VTH 0.22였지. 자, 그럼 어떻게 돼? 0.2 곱하기 RD는 얼마예요? RD가 아까 0.5K였죠? 그쵸? 그게 5죠. 그리고 여기 0.1 L분의 W. 요게 이제 5가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뭐 얼마예요? 이거 0.5 나눠주면 10. 0.2 또 나눠주면 또 100 나눠주면 L분의 W. 그래서 100 나누기 0.2 하면 얼마죠? 아, 그게 답이에요. 454.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제가 틀린 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구하신 거다 하면 됩니다. 뭐 틀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VGS-VTH 0.5K 5 그리고 L분의 W 이거 이렇게 넘기면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로 정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제가 L분의 W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L분의 W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왜 많이는 못 줄이는 거예요? 자, 왜 많이 못 줄이냐면 여러분 L분의 W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올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올리면 우리가 지금 뭘 지금 확보해야 돼요? ID를 확보해야 되는데 VGS 마이너스 VTH 요거의 제곱이 아까 1.1mA가 나왔으니 2분의 1이 2.2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L분의 W 높이면 어때요? L분의 W 높이면 뭐가 좋아요? VGS를 낮게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쵸? VGS가 낮아도 오케이예요. 그쵸? 오케이인 거예요. 이래도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럼 VGS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티지 헤드룸이 좋을 여지가 큰 거죠. 그쵸? 이걸 여지가 큰 거죠. 이걸 확률이 큰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쵸? 이럴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L분의 W는 크면 클수록 볼티지 헤드룸이 좋아서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을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분의 W를 낮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이거 안 돼. 우리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돼버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뀌는 L분의 W 찾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바뀌는 L분의 W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VGS-VTH가 VDS가 되는 조건의 L분의 W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다름 아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조건이 되는 조건에서 L분의 W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찾아주면 되잖아요. 뭐 어렵나요? 자, 그래서 아까 있는 거 다 갖다 쓰죠.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가 요거에다가 RD 곱한 게 5. 요것도 있었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VGS-VTH가 VDS가 되도록 하려는 거야. 여러분 요거 VGS-VTH는 일단 요게 되려면 자, VGS는 얼마예요? VGS는 아까 VG는 모르고 그치? VS를 알잖아요. VS가 얼마였어? VS가 0.55죠. VGS니까 VG에서 VG 빼기 0.55죠. 무슨 말이야? 네, 맞아요. VGS 빼기 VTH. VTH는 얼마예요? 0.5V. 자, VD는 얼마예요? VD는 1.8. 그쵸? 1.8. 그리고 거기서 1.1. 그리고 뭐야? 1.1 ID. 그리고 VT. 여기까지 VT이고, S는 얼마지? S는, 0.5. 그쵸? 사실 이거를 안 써줘도 된다는 게 그런 개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ID는 ID가 아니고 이거 1.1은 ID고 이게 RD잖아요. RD. 자, 그러면 RD가 얼마여야 VGS-VTH가 같아지는 거야? 라고 구하려면은 저 RD를 뭐 여러분 지금 우리 GMI 여기서 갖고 와서 쓸까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면은 RD가 마이너스 1.1 RD니까 요거를 밑에 요게 사실은 5 이거를 GMRD가 오잖아요. 그쵸? GMRD가 오는데 GM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EID VGS-VTH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 VGS-VTH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GMRD 요게 5잖아요. 여기다가 RD 곱한 게 5잖아요. 그쵸? 그러면 RD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RD는 EID 5 VGS-VTH. 이렇게 갖다 쓸게요. 응? 자, 그래서 여기다가 RD 대신에 저걸 넣어요. 왜? 내가 지금 VG로 다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미지수 두 개잖아요. 식 하나인데. 그래서 다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제 노력이 보이시나요? 여기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요게 ID니까 그대로.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자, 뭐예요? 2고요. 5 VGS vs 0.5 빼기 1. 이거 0.5니까 요거 그냥 한 번에 쓸게요. 1.05. 요게 1.8 그리고 VG 빼기 0.5. 그래서 여러분 VG를 구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VG 구하면 얼마 나올 겁니다. 구하세요. 아시죠? 이거 구하면은 VG 구하면은 얼마 나오더라? 0. 뭐 1.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거 그냥 해볼까요? 뭐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 넘기면 2.3이고 마이너스 2.5 VG 어렵네. 2.5 곱하기 1.05 그쵸? 그래서 여기 3.5 VG가 2.3 더하기 대략 2.6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VG가 얼마? VG가 대략 어렵네. 3.5 뭐 한 5 이쯤 되겠죠? 자, 그럼 얼마? 이거 계산하면 1.4 뭐 그쯤 될 것 같은데요? 그쵸? 1.4 뭐 이쯤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대충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뭐 좀 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좀 정확하게 해보시던가요? 자, 그러면 VG가 1.4일 때가 뭐예요? 결국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L분의 W가 얼마인지 구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예. 그래서 이게 VGS-VTH가 얼마예요? 그러면 1.4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0.5니까 0.35 정도 되네요. 그쵸? 그리고 0.35 정도 되고 0.35의 제곱. 그래서 0.1 곱하기 L분의 W 곱하기 0.35의 제곱이 2.2가 되는 요 L분의 W가 바로 미니멈 얼러블 되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W는 여러분 구해보시면 약 172.5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맥시멈 얼러블 acceptable L분의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L분의 W는 이거보다 확실히 크죠. 400 얼마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먼 게이트 구조까지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보면서 여러분 7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